안녕하세요. 치과치료 궁금증 다 나에게 물어봐. 유씨강남치과의 대표 친절한 치의생사 김세리입니다. 앞서 단계별 충치 증상을 제가 제 표정으로 잘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단계별로 충치를 어떻게 치료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범낭질 표면의 충치인데요. 이런 범낭질 표면의 충치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작은 점처럼 치아 표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레진이라는 재료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진은 치아색이랑 같은 색을 띠고 있어서 굉장히 심미적으로도 우수하고 앞니 충치에도 많이 사용이 된답니다. 또 레진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경계 부위가 날카롭게 패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도 대표적으로 떼올 수 있는 재료예요. 그런데 이거 아셨어요? 레진이 2019년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한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기존의 금액보다 무려 75%나 금액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영구치에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 꼭 알아주셔야 되시고요. 유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2단계 충치, 상아절까지 충치가 침범이 되면 인내이라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인내이는 상아절까지 충치가 진행되는 것 외에도 아말감이나 예전에 다른 재료로 떼우셨는데 주위로 2차 충치가 생겼어요. 치아 옆면에 충치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본을 떠서 만드는 인내이 치료라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인내이는 레진이랑은 달라요. 레진은 당일에 오셔서 충치 있는 부위만 삭제 후 그 부분만 떼우시면 되는데요. 레진은 이렇게 본을 뜬 후 모형에서 만들어서 나중에 오셔서 다시 끼우시면 됩니다. 이제는 3단계 충치, 3단계 충치일 때 치료할 수 있는 크라운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크라운은 신경치료를 하셨을 때는 무조건 씌워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치아에 충치량이 많아서 치아의 머리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혹은 치아에 금이가 있다. 이럴 때는 크라운으로 이를 깨끗이 싸주셔서 단단하게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크라운 재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흔히들 금니들 씌운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니. 금니는 강도가 가장 좋아서 정말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거는 포세린 크라운. 포세린은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에는 도자기로 얹혀지는 재료인데요. 이거는 신밀성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시게 되면은 잇몸이 내려감에 따라서 안에 있는 금속이 비쳐 보이게 돼요. 그러면 약간 검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 좋기는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인공 다이아몬드 석으로 깎아서 만드는 건데요. 굉장히 튼튼하고 심미적으로도 우수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지금은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랍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4단계 충치가 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발치를 하시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임플란트 모습이세요. 이렇게 심으시게 되는 임플란트에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임플란트는 독립적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주변 치아들의 손상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 두 번째, 가장 자연 치아랑 흡사한 치아로 제3의 치아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지금까지는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뭐다? 네, 바로 예방이죠. 치료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에 따라서 치료의 수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방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양치질이죠. 모든 예방의 첫 번째는 댁에서 양치질을 잘 하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그러면은 양치질을 잘하기 위해선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올바른 칫솔을 고르시는 거죠. 칫솔을 올바르게 잘 선택을 하셔서 양치질을 하셔야 조금 더 효과적인 양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칫솔이 올바른 칫솔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칫솔 보시겠어요? 제가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칫솔은 굉장히 뭐가 빳빳해요. 굵고요.
이런 칫솔로 양치를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잇몸만 망가지게 되고 깨끗하게 닦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칫솔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두 번째, 이 칫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칫솔은 손으로만 만져봐도 굉장히 뭐가 부드러운 걸 느껴지시는데요. 이런 칫솔로 양치를 하셔야 좀 더 꼼꼼하게 잇몸에 있는 플라그나 치태까지 다 잘 닦아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칫솔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칫솔이 너무 큰 것보다는 살짝 작은 칫솔이 굉장히 더 유리하게 양치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 양치질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물을 묻히지 않은 칫솔을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왜? 칫솔에 먼저 물을 묻히게 되면은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나 연마제 같은 성분이 희석이 돼서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치약을 짜서 양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먼저 치약을 짠 상태에서 물을 묻히게 되면은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양치를 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품 때문에 나는 양치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양치를 제대로 못하고 빨리 끝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먼저 칫솔을 위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칫솔을 치아에 위치를 시킬 때 흔히 양치를 하실 때 보통 옆으로 이렇게 쓱쓱쓱 닦으신다든지 위아래로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방법이랑 이 방법 둘 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칫솔을 어떻게 위치시키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랫니를 닦으실 때는 칫솔을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에 45도 정도로 약간 비스듬하게 위치를 시키셔서 칫솔을 잡은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치아를 닦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치아에 한 4, 5번 정도 닦으신 후 그 다음으로는 씹는 면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안쪽도 똑같이 닦아주시는데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이렇게 닦으시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닦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치아 사이사이에 칫솔모가 부드럽게 더 도달이 돼서 치아 사이에 낀 치태라든지 세균이 훨씬 더 잘 제거가 된답니다. 이제는 윗니를 또 닦으셔야 되는데요. 윗니도 마찬가지로 칫솔 머리를 잇몸이랑 치아 경계 부위에 45도 정도로 비스듬하게 위치를 시킨 후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손목 돌려가면서 닦아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다 닦으셨으면 마지막으로는 앞니를 닦으시는데요. 앞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듯이 아랫니도 아래에서 쓸어 올리듯이 앞니의 안쪽은 치아가 동그랗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이 상태에서 칫솔을 이렇게 넣으시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앞니의 안쪽을 닦으실 때는 칫솔을 이렇게 세우셔야 되세요. 세우셔가지고 꼭 치아 표면만 닦으시는 게 아니고요. 잇몸이랑 치아의 경계 부위, 거기서부터 치아가 잘 닦일 수 있게 꼼꼼하게 치아 하나씩 잘 닦아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치아를 다 닦으셨으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혀도 꼼꼼하게 깊게 잘 닦아주셔야 되세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입술지법 처음 들으시면 생소하시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시간 내셔서 거울 앞에서 보시고 한두 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어느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오늘부터 양치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보실 거예요. 이번에는 치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치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게 치실이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치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실을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한 30cm 정도로 잘라주시고요. 중지손가락에 2-3번 정도에 감으세요.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를 이용해서 치실질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톱질하듯이 쓱쓱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치아가 똑 하고 들어가는 느낌 있으시죠? 여기서 치실을 치아 표면을 따라서 안쪽 깊숙하게 넣으신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4-5번 정도 하시고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이쪽 치아를 닦으셨으면 옆에 치아도 쓱쓱 따라서 넣으신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치태나 세균과 찌꺼기들을 이렇게 깨끗이 제거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스케일링이죠.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 성인한테는 의료보험 혜택도 돼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회에 한해서는 의료보험 혜택으로 저렴하게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또 스케일링을 하시는 주기는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구강관리가 잘 안 되신다 싶으시면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흡연을 많이 한다거나 치주염이 좀 심하다 이러신 분들은 3, 4개월마다 꼭 정기적으로 치과 오셔서 스케일링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꿀팁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나쁜 음식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설탕, 사탕, 젤리, 초콜릿, 그리고 또한 산성 성분이 많이 포함된 탄산음료 등 이런 것들은 치아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멀리 해주시고요. 치아에 좋은 음식,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녹차, 알리신과 퀘르세틴이 풍부한 양파나 캐슈넛 이런 것들은 입속 치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음식들이에요. 한 가지 더. 또 입속의 산성화를 낮춰주는 우유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 어떠셨어요? 유익한 정보들 되셨어요? 오늘은 치아 예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꼭 건강한 구강관리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과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저 잊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